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역 클레임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클레임. 자, 무역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역 클레임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클레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레임 아주 무역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단어지만 이것은 수출 상인 매도인도 마찬가지고 매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클레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그 방법은 계약의 이행을 철저히 이행하면 됩니다. 당사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클레임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당사자 중에 일방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클레임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클레임이 생기고 그 다음에 클레임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역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의 종료라고 함은 성립되었던 무역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무역계약이 소멸되겠죠.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기간 만료 이런 상황으로도 무역계약은 종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 같은 또 계약 위반 이런 것 같은 사유로 무역계약이 해지가 돼서 종료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의 소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매도인은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물품의 소유권 또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고 매수인은 이 인도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서류를 제공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에 따른 인도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한다면 무역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도 무역계약은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역계약은 양 당사자의 단순한 합의로 변경이 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라고 CISG 2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the mere agreement, 자, 단순한 합의 of the parties, 양 당사자가 단순한 합의를 통해서 무역계약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무역계약이 소멸되겠습니다. 계약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고 갱신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은 이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소멸됐습니다. 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에 대한 갱신의 의지가 있어서 다시 갱신을 한다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 더 이상에 대한 갱신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이 계약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행불능에 의해서 무역계약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행불능이란 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인데요. 자, 원시적 불능이라고 함은 계약의 성립 당시 때부터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함으로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 그리고 이럴 때 당사자는 어떠한 추가적인 채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는 불능이 아니었는데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에 의해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사망,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후발적 위법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책이 되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의 그 원인이 있고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그 장애를 극복하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라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계약이 소멸되긴 하지만 계약 위반에 해당되니까
또 클레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에 의해서도 계약이 소멸되는데, 이행불능은 무역계약 당사자 간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행불능에 의해서 계약은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계약 위반에 의해서 또 무역계약이 종료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역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그 내용이 예를 들어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이다. 그럴 때, 자, 해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계약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남는 것은, 자, 손해를 입힌 상대방이 손해를 당한 상대방이 손해를 입힌 상대방한테 금전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어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위반이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소멸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의 소멸 사유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행불능 상태는, 자,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다음에 클레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귀책 사유가 있느냐? 도저히 합리적으로 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면책이 되겠죠. 자, 계약의 이행에 의해서도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합의, mere agreement, 자, 단순한 합의에 의해서도 계약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제기하는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보상을 클레임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클레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무역계약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